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화요일의 탑픽 전쟁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기대감과 경계감이 좀 공존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정확한 마감 상황은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부터 하락폭이 좀 컸네요. 오늘 2,564포인트로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장 마감 들어서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전일 대비 0.4%대 하락했고요. 2,576포인트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미 대선의 경계감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를 했는데요. 수급 상황을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빼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8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1,4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와는 다르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파란불을 좀 많이 켰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가 다시 한번 좀 쉬어갔죠. 이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 심리가 다시 한번 존재를 하면서 오늘 1.8%대 하락했고요. 종가는 5만 7천 원대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0.4%대 내리면서 19만 3천 원대로 종가를 나타냈고요. 어제 좀 상승을 해줬던 2차 전지주들도 쉬어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1%대, 포스코홀딩스도 1.5%대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어제 좀 하락이 나왔던 KB금융이 오늘 소폭 상승, 네이버도 오늘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뒤에 보합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 불어왔던 이 금투세 폐지 효과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없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전일 대비 0.3%대 하락하면서 75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원가링 흐름이 좀 보이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조금은 쉬어갔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다시 한번 2%대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HLB도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커졌는데요. 이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오늘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휴젤이 오늘 1%대 상승, 그리고 삼청단 제약도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그리고 클래시스도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미 대선 투표는 시작이 됐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감과 좀 불안감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돌파구, 오늘 탑픽 전쟁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탑픽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간은요, 불세위원 그리고 허반석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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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만에 두 분과 인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달에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분의 활약이 정말 빛났던 한 달이었는데요. 특히나 지난달 우승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 화면으로 우승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달 우승자는요, 바로 허반석 위원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평균 상승률이 43%를 기록을 했고요. 10월의 우승자는 바로 허반석 위원이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위원님. 자, 지난달에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 정말 이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한 달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솔직하고 현실적인 공략법이 우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오늘 우승기념 무료 방송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내 수익을 부탁해 그리고 탑픽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저의 매매 일지를 공개를 드리면서 2시간의 미라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와 같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발송드리는 문자 내역을 그대로 좀 캡처를 해가지고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들, 매도 준비, 그리고 매도에 대한 사인까지도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공개 방송 꼭 오셔가지고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11월, 12월 올해는 딱 2달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내 계좌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종목에 대한 픽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내 계좌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는가? 그래서 나의 종목에 대한 픽이 잘못됐으면 종목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던 내 계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을 테니까요. 남은 2달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감히 10월 탑픽전쟁 1위 승리자가 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운이 좋기도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하고 차트상 되돌림 자리가 오면 매도할 수 있는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던 것 그대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2달 동안에도 동일한 전략으로 가는데요. 어느 섹터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었던 이제 10월의 우승자인 허반석 위원이 올해 남은 2달의 전략법을 또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방송 직후 무료 공개 방송도 여러분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시장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시간의 특징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간의 거래 분위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우선주 보이고요. 페이퍼코리아도 올라와 있네요. 한국특강, 롯데지주 우선주, 사조산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시간의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위즈윅 스튜디오, 벨로크, 윙스폿, 뉴인텍과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몇 종목 짚고 가야 할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 먼저 코스피에서는요, 불세위원과 함께 사조산업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이 종목 하한가를 갔죠. 네. 그러고 나서 거의 근처까지. 네, 시간에선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은 그 그린벨트 해제 관련 수혜주로 그냥 네.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죠.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전형적으로 그 재료 소멸성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뭐 이런 변동성은 이제 지금 같은 우리 시장에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바로 시간에 한가 갔다가 다음날 또 상승 나오는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조산업도 그냥 오늘 장중에 그린벨트 해제한다. 몇 년 만에 해제한다. 이런 기사 나오고 그 그린벨트 관련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요. 사조산업은 거의 대장
대량격이었기 때문에 하한가 근처까지 나왔다가 이 종목이 사실 그냥 지금 재무나 이런 가치 평가로 봤을 때 그래도 이 가격은 좀 과하다라는 그 반발 매수세로 시간으로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아마 이 종목 들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그 그린벨트 관련 수혜주로 그 공략을 하셨다가 만약에 뭐 익절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좀 고점에 사셔서 뭐 정리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으로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가치 투자로 이 종목을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빨리 시간에 그 상승이 나왔으니까 내일 또 갭 상승 나올 때 정리를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장 후반에 급락세를 보였고 시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도 살펴볼게요. 시간의 특징주로 위지윅 스튜디오 허반석 위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배우 이정재가 이끄는 기업과 뭐 손을 잡는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이게 시간에서 올라온 이유가 될까요? 이제 관계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네. 레몽레인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떤 것을 제작을 했는가 오징어 게임 2까지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오징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엄청난 인기를 받았던 시리즈 드라마죠.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에 레몽레인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위지윅 스튜디오, 덱스터, 쇼박스까지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여러분들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정에 대한 이벤트를 차곡차곡 확인을 한다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2주 전 월요일 오후 방송이죠. 내 수익을 부탁해서 대양금속하고 레몽레인이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각각 임시 주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을 때 한 가지 살펴보려면 레몽레인 같은 것도 최근 추세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딱 일주일이 지난 어제입니다. 어제 레몽레인이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정리를 하나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이정재 씨가 지분을 45%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요. 그리고 레몽레인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자회사가 레몽레인이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임시 주총에서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 레몽레인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사명을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 2 하면 이정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레몽레인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음향 효과를 제작하는 제작사로 참여를 했고요.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지분을 참여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쇼박스는 뭐 넷플릭스의 협력사, 오징어 게임 1의 관련주 정도였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 영상물, 그다음에 상영, 제작 이런 거로 동반 상승, 업황에 대한 상승의 흐름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와 레몽레인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 이후에 조금 개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점 공략, 추세선 저점에서의 공략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지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일 시장에서 좀 상승하더라도 조금 우리는 관망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특징주로 코스피에서는 사조산업, 코스닥에서는 위지윅 스튜디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전쟁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로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을지 토픽 전쟁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의 토픽 전쟁 시간입니다. 지난주는요, 11월의 첫 주를 미리 공략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불세위원과 허반석 위원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 승부 결과를 제가 미리 봤는데 이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탑픽 전쟁의 승자는요, 불세위원이고요. 허반석 위원은 세 종목 모두 탈락이 됐습니다. 불세위원 한 주간 47%대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1라운드는 25%대, 2라운드는 한미사이언스로 21%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까지 가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네, 총 합계는 한 주간 47.3%대를 기록을 했네요. 지난주 승자는 불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축하드려요. 네, 다시 한번 승기를 뺏어 오셨군요. 지난주는 이제 불확실성이 정말 많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종목 공략이 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렇게 큰 상승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도 공개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럴 거예요. 거래대금이 말랐다. 거래대금이 없단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네. 텐데 불확실성 하나 제거했죠. 이번에 금투세 폐지 넘어갔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불확실성,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누가 대통령 될지 어떻게 모르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당장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대금 조금 늘어나고 방향성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제가 강조했던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바깥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이 회사 내부적인 개별 재료로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 영향 탓에 조금 급등락이 있긴 했지만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경영권 분쟁 주다 해서 그 공략했던 두 종목 전부 다 경영권 분쟁 주였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관련주만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 몇 프로 이거 수익률 찍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제가 무방에서도 짧고 굵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11월의 시작이기 때문에 공략해야 될 종목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직후에 불세위원회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인 탑픽 전쟁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1라운드는 시총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불세위원회 지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1라운드 종목이 대명소노 시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2주 전에 이 종목이 좀 상승률이 아쉬워서 재공략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재공략하자마자 높은 수익률로 기록을 했고 네. 지금도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테마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경영권 분쟁을 함으로써 그 해당 회사의 주가가 재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주가 관리 안 하다가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주가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도 굉장히 사실 큰 이슈거든요. 내년 3월 주총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대명소노그룹이 그 예림다이나 티웨이 홀딩스보다 압도적으로 자본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비교적 완만하게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눌림목에 공략을 해서 비교적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기록했고 앞으로의 이 종목 추세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명소노 시즌 지난주에 이제 한 주 만에 2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승리를 만들어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세위원회 이번 주 1라운드 종목 무엇일지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소노 시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하도록 3주 연속으로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4대가 맞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나서 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는 날짜 때쯤에 사실 눌림목이 잘 나와서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물론 이제 좀 비싸게 사더라도 가는 종목 가는데 좀 싸게 사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서 높은 수익률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고점 찍고 눌림목 좋은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얼마에 사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주로 대명소노 시즌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 대명소노 시즌은 이슈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우상향을 기록을 했고 반대편 쪽이죠. 예림당이나 티웨이홀딩스는 그때 테마성으로 급등 나왔다가 거의 올랐던 그 상승률을 다
다 반납했어요. 50% 넘게 하락이 나왔다가 근데 최근에 다시 예림당이 좀 수상합니다. 예림당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대명소노 시즌하고 거의 비슷한 주가 위치까지 예림당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다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그 이슈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뭐 예림당 같은 경우는 우군이 등장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명소노 시즌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그 TV항공 경영권을 차지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완만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와중에 또 짜릿하게 이렇게 눌림목에서 급등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명소노 그룹이 사실 맥입니다, 맥이. 왜냐하면 요 TV항공뿐만 아니라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까지 되면서 지금 경영권 확보 양쪽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양쪽을 다 차지해서 합병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대형 LCC 항공사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다라는 그 한간의 얘기가 들리고 있고, 사실 그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요 그 TV항공은 지금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질수록 양쪽의 주가는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그 중국에서 비자 면제를 하면서 최근에 그 여행주들이나 항공사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요 대명소노 시즌이 그 주가 탄력을 받는데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계속 가는데요. 예. 눌렸을 때 사시는 거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금 오늘 종가 가격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목표가를 1,500원 잡아드렸었는데 저는 목표가를 오늘 자리에서 조금 상향할게요. 1,7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800원 설정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위원회 1라운드 종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공략하고 큰 상승 이후에 조금 눌렸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구간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명소노 시즌으로 1라운드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난주 무슨 일인가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3라운드 손절가 이탈로 모두 탈락된 원인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렵기도 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는 했는데 네.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면 수요일 시초가에 매수 체결이 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방송을 보면서 실제로 따라서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절가를 여기 정도는 잡고, 그리고 나서 제가 특히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으로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꼭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첨언을 드렸던 것처럼 각 종목들마다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는 제가 손절가를 낮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손절가를 현실적으로 드리는 사이에서 고민을 조금 더 잘 해서 방송의 재미도 조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인 손절가를 제시해 주기로 유명하죠, 탑픽 전쟁에서는. 그래서 탈락이 많기도 한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10월은 우승을 했으니까 11월은 좀 쉬엄쉬엄 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11월도 최선을 다해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럼 점검부터 해볼게요. 오파스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참 시장에 쉴 때 오히려 잘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종목을 선택할 때 매수 타점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질문에 중심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 추세 하단에서는 이렇게 지지와 반등이 따박따박 나오더라. 그러면 최근에 요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9월달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21선에서의 지지 흐름 이후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펀더멘털, 통신, 보안 장비, 그리고 시스코의 골드 파트너사,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주 효과까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정치 인물 테마주로 엮여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잠룡 이야기들이 나오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때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의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테마의 움직임도 이번 주에 한 차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오파스넷은 제가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재미있게도 다행스럽게도 121선의 지지 이후에 양봉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10,000원까지 홀딩 가능하다라는 AS 드리겠습니다. 네, RFHIC 이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잘 버텨주면서 상승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RFHIC를 말씀드릴 당시에는
저희는 장대 양봉 이후에 바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무궁화 위성 6A호 발사에 대한 일정 이벤트가 있어서 위성에 대한 부분도 이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저희가 매수할 때 방송에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이후에 14,500원의 목표가 달성 이후에 다시 추세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주, 항공, 위성, 전력반도체, 방산, 엑스레이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RFHIC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다시 가져볼 때가 됐다. 그러면 재매수 관점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같이 매수하셔도 좋을 만한 자리로 왔다라고 에이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시 추가적인 점검 세워주셨고요. 자, 오늘의 1라운드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1라운드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차트 보시죠. 차트 흐름 보시면요. 추세 저점에서 지지와 반등이 따박따박 나오는 중심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9월, 8월 달에도 추세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추세 상단으로 올려봤을 때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되돌림, 첫 번째, 두 번째 되돌림, 세 번째 되돌림.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 상단 구간까지 한번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Y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양행의 오스코텍이 있다면 리가켄바이오에는 Y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라고 읽어보시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라운드 종목은 제약바이오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Y바이오로직스고요. 목표가는 13,500원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불세위원은 지난주 종목 다시 한번 자리가 와서 재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으로 공략하겠고요. 허반석 위원은 Y바이오로직스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자, 이번에는 2라운드 전쟁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묵직한 종목의 대결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종목들로 안정적이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세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봐야겠습니다. 지난 2라운드 종목 중에 저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략을 했었거든요. 방산주가 참 갈 것 같은데 금방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좀 꾸준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 중에서도 당연히 그 대장주고 네. 지금 뭐 분위기 알지 않습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내년, 그 내후년의 매출까지 그 수조 원의 그 수주를 달성을 하면서 앞으로의 매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튼튼하게 우상향을 했고 거기서 좀 지탱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높게 설정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공략을 드리고 나서 거의 변동성 없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40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 정도 타이트하게 설정해 두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이 단기적으로 좀 짧게 잡고 네.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자, 불세위원회 대망의 2라운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위원님? 제가 지난주 2라운드를 어떤 종목 했었는지 경영권 분쟁 네, 관련주였는데. 맞습니다. 한미사이언스로 추천을 드려서 20% 넘는 그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한미사이언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제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뭐 네. 매일매일 이슈는 바뀌고 매일매일 급등주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이 오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내일은 저 종목이 오르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방송 보시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끝이 없어요. 예,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오르는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종목이 올라야 되고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강조를 하냐. 물론 이제 지난주에 공략을 하고 예, 그 목표가를 가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 급락이 있었어요. 20% 넘는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 급락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주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 소액주주 연대가 우리는 이쪽을 지지하겠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연합이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경영권 분쟁 이쪽에서 유리하겠네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에 예,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 않았고요. 아마 이 급락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액주주 연합도 이걸 보고 놀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가 너무 급락이 나오니까 다음 날 바로 예, 지지를 철회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그냥 원상복구가 된 상황이에요. 11월 28일에 그 임시주총은 확정이 돼 있고 이 한미사이언스는 집안 싸움입니다. 집안 싸움. 기존 창업주 측하고 예, 장녀 일가 이렇게 집안 싸움으로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서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이 그렇게 있는 그런 경영권 분쟁주인데요. 자, 이틀 전에 있었던 이 거래 전에 있었던 급락은 예, 소액주주연합의 그 지지 때문이었고 그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제 오늘 그 주가가 장중에 5%에서 10% 정도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그 엊그제 금투세 그 폐지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없는 거래량에 그쪽으로 좀 자금이 가다 보니까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형주의 그 대형 경영권 분쟁주들의 특징은 절대 짧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려아연도 그 150만 원 고점 찍고 그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하한가 2번 가까운 하락이 나왔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관심 안 가지셨을 수 있는데 지금 고려아연 주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거의 또 고점 근처까지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경영권 분쟁은 단순하게 테마가 아니라 그 해당 회사의 주가가 재평가가 되면서 주주총회까지 계속 눈치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면은 예, 무조건 그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결에서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권 분쟁 전혀 끝나지 않았고요. 소액주주 연합은 예, 이미 지지 철회를 했고 그 지금 잠시 거래가 쉬고 있고 예, 주주총회 임시주총 11월 28일까지 아직 여전히 모멘텀이 크게 남아 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더 탄력적으로 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한미 약품이 장중에 좀 상승을 하는 이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한미약품에서 지금 개발 중인 HM17321이라는 그 비만 치료제 물질이 있는데 기존의 이 위고비나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살은 빠지는데 근육도 같이 빠진다. 그러니까 좀 건강에 안 좋지 않나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한미약품에서 그 개발 중인 이 물질은 예, 살은 빠지는데 오히려 체지방만 빠지고 근육량은 증가를 한다라는 그 전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한미약품의 그 주가도 탄력이 있었는데 예, 한미약품에 지배하는 회사가 한미사이언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로서 지금 경영권 분쟁주로도 엮여 있지만 한미약품의 모멘텀 자체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위원의 2라운드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주에 불세위원이 2라운드로 공략을 했고 한 주 만에 25%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 며칠이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게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투자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번 주도 2라운드로 한미사이언스 재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일단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종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잠깐 눌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난달에 이제 정말 강한 수급이 이어졌던 종목이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흐름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41,000원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추세 저점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찌감치 33,000원, 34,000원 구간에서 공략을 드렸고 지금 다시 추세가 얼추 잡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라운드 공략주로 선정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더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AS를 일단 들고 왔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하나비전과 하나정밀기계에 대한 부분들, 하나정밀기계에서의 TC 본더 관련된 그 노이즈가 있으면서 추세 저점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매수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TC 본더와 관련된 노이즈가 소화한 이후에 다시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지금 이 자리도 다시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전일 시가총액이 2조 1천억 원, 제가 바라보는 이 기업의 적정 시총 약 3조 원까지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도 거뜬히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과 자리만 잘 지킨다면 말이죠. 그래서 목표가를 4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니까요. 추세선을 한번 연습하시면서 분봉도 살펴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단기간에 이 종목도 17%대의 큰 상승 나왔거든요. 원전 관련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원전 관련들 종목이나 아니면 저출생 관련 종목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슈나 이벤트, 특히 일정과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게 부합이 됐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라고 하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늘 지지받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중심 추세선으로 말씀을 드려온 자리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자마자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 2거래일 이후에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돌림은 어디서 나오느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본다면 이런 곳에서 되돌림이 반복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체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1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나타났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보유 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121선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원전은 체코가 중요한기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여기가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세 저점으로 내려온다면 재공략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점검해 주셨고요. 오늘의 2라운드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YC 가지고 왔습니다. YC라고 한다면 국내 최초로 HBM 검사 장비를 양산,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양산 1호기를 출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납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삼성전자와 지난 7월 달에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통해서 발표된 그 양산 1호기가 오늘부터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YC는 D램, 낸드에 이어서 HBM 검사 장비까지 양산을 하는 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D램과 낸드에 보다도 마진율이 더 높은 HBM용 검사 장비가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마진율 개선, 외형 확장, 실적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 차트 흐름 보시죠. 이 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출발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중심 추세선에서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닥을 딛고서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매짐의 흔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 YC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곳에서 새로운 지지라인들이 작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목표가를 이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은 2라운드는 반도체 쪽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YC고요. 목표가 15,000원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두 종목도 공개됐습니다. 오늘 불세 위원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반석 위원은 YC입니다. 반도체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한 주간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벌써 3라운드 전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시가총액 규모에 상관이 없고요. 두 분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불세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봐야겠습니다. 스페코, 이 종목 점검을 해볼까요? 이 종목도 이제 방산 기업인데요. 10월 말에 공략을 해서 10%대의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방산 기업들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죠. 예, 뭐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테마성으로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올라가고 약간 그런 결이었는데 지금은 실적이 동반된 방산주들은 굉장히 크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코도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또 풍력 에너지 재료도 있고 그런 좋은 회사기는 한데 테마성으로만 너무 엮이다 보니까 뭐 주가가 급등락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방산주를 추천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군과 전쟁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방산주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코는 이미 지금 오르고 나서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저점 가격에서 그냥 가치 투자로 조금 보시기에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 미국 대선 그 트럼프 당선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어차피 그냥 꾸준히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이슈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들고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코 방산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는 참 궁금해요. 불세위원이 과연 오늘 3라운드를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했을지. 네. 1라운드, 2라운드가 이제 경영권 분쟁 종목이었기 때문에 3라운드는 다른 종목일 것 같거든요. 네, 그 경영권 분쟁주로는 제가 오늘 무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콕콕 집어서 제가 딱 공략을 해드렸고요. 3라운드 종목은 또 하나 개별 재료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휴마시스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마시스 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그 진단키트 관련주로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사실 맞고요. 그 진단키트 관련주로 코로나 때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8월 달에도 8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그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그 관련주들이 잠깐 급등했을 때도 휴마시스 또한 주가가 3,000원 넘게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가 좀 굉장히 수상합니다. 어떤 게 수상하냐면 연초에 갑자기 대주주가 300억 원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공시를 하고 실제로 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사유는 그냥 회사 재고 가치, 주주 가치 개선 뭐 이런 걸로 말은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300억을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회사 사업 내용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냐면 리튬 탐사 그 사업 내용을 정관에 추가를 해버립니다. 정말 전형적으로 좀 냄새가 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300억 대주주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리튬 탐사한다고 사업 내용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약간 얻어 걸리듯이 8월 달에 코로나 테마로 엮여가지고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대주주 매수 평단 대비해서 거의 2배 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도 그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주가는 다시 그대로 반납을 했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짐바브웨 광산에서 리튬 함유가 된 페그마타이트 광상이 발견이 됐다라는 이런 이슈가 엮이면서 저점에서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우상향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까지 초급등이 나왔다면은 아마 또 과열 예고 특징 이런 거 붙어가지고 제가 추천을 못 드릴 뻔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사대가 잘 맞는지 오늘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윗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께도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금투세 폐지죠. 금투세 폐지 얘기 나오고 나서 대형주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대형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섹터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거든요. 그 리튬 관련주가 어제도 움직였었고 오늘도 그 관련 상한가가 2개가 나왔죠. 그래서 휴마시스는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로 보신다기보다는 리튬 관련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 저는 그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에 그 금양의 냄새가 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3,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1,500원 말씀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위원의 대망의 3라운드 종목 휴마시스입니다. 수상하고 냄새가 나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불세위원의 3라운드 종목이어서겠죠. 한 주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허반석 위원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인스코비 이 종목 점검부터 해볼까요, 위원님? 네. 이미 많은 상승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 종목이에요. 10월 탑픽 전쟁에서 가장 최고 수익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인스코비를 말씀드릴 때 제가 우리나라에는 다트가 있다면 미국에는 에드가라는 전자공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가의 인스코비의 자회사 아피메즈 미국 법인의 S1 스테이트먼트가 공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고 뉴스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하기 마련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피메즈의 그 효능이 있는 약 성분이 아피톡신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골관절염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으로 FDA 3상을 진행하기 위한 나스닥 상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명확하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 뉴스가 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서 타픽 전쟁과 그다음에 내 수익을 부탁해 모든 방송에서 제가 인스코비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그 출발선상에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중심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런 느낌의 반등 흐름들이 나오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급등하는 날 요때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출발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 이후에 목표가 1,800원, 목표가 상향 2,200원을 모두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까지 61선 이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S1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공모가와 시총의 규모를 보고서 투자자가 얼마나 모이는가에 대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1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1,530원, 1,550원 아래에서는 분할로 매집을 했다가 상장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이 나타난다면 같이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인스코비가 이 타픽 전쟁 허반석 위원의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상승을 줬던 종목인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의 3라운드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지난주에 손절가 이탈을 했던 인스피언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인데요. 저는 10,000원 언저리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 흐름들을 조금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8,000원, 8,100원 언저리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할 건데요. 지금 상장 당시에 유통 주식 물량이요. 23.2%입니다. 그리고 1개월과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1개월은 2.5%, 3개월은 0.7%로 25만 2천 주, 6만 7,5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물량까지 가게 된다면 최대 주주 보호예수 물량까지도 같이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6개월이 되기 직전 5개월하고 30일까지 유통 주식수가 26.4%에 불과합니다. 이런 품절주들이 반등장에서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바닥만 확인해 준다면 강하게 튀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분봉 차트를 보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완성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1분봉 차트 흐름 보시죠. 중심 추세선을 분봉 추세선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추세선 하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8,1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했고 그 사이에 반등이 8,500원을 넘어서 8,700원까지 왔습니다. 매집에 대한 흐름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3라운드 종목 이번에 재공략입니다. 인스피언으로 이번 주 3라운드 재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모두 공개됐습니다. 오늘 불세 위원은 휴마시스, 허반석 위원은 인스피언입니다.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참 어려운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우승자와 또 지난주 승자가 만났거든요. 과연 지난주, 다음 주 결과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직후에 두 분의 시간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네,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지수나 분위기에 상관없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 개별 이슈를 공략을 해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미국 대선이 이제 큰 이벤트 남았습니다. 누가 대통령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슈에 맞춰 그 거래량 많이 실린 종목들 대장주만 콕콕 집어서 공략하실 수 있게 제가 좋은 종목 그 무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어마어마한 상승률로 승리를 이끌었던
있던 불세위원회 시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지난달 우승자 허반석 위원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매매일지 공개를 드리면서 11월, 12월은 이 섹터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관심 섹터 2가지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핵심 탑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11월, 12월 달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10월 달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익 잘 냈습니다. 그럼 11월, 12월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서 한번 승부를 내보실 분들은 무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이 끝난 이후에 불세위원과 허반석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시장 그리고 이번 달 11월을 위한 이 전략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MTN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MTNW 4층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MTNW 고객센터 1600-5908 외에는 4층 사기인이 각별한 주의